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입니다. 네, 오늘 시장은 조금 혼조세였습니다. 장 초반만 해도 분위기가 좋았는데 장 후반으로 갈수록 FOMC에 대한 관망세가 나오면서 다우와 S&P는 약보합으로 끝을 맺었고, 특히나 나스닥은 장 초반에만 해도 분위기가 좋았지만 금리에 민감한 기술주들이 모여있는 곳이다 보니만큼 채권 수익률 상승과 FOMC 관망세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아서 장 막판에는 주가가 흘러내렸습니다. 장 초반만 해도 대부분의 빅테크들이 2% 가까이 상승하는 좋은 분위기였는데요. 장 막판에 나스닥이 흘러내리면서 어느 정도 상승분을 반납한 모양이고요. 오늘은 테슬라 얘기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테슬라는 장 초반에 다른 빅테크들과는 달리 마이너스 1%에서 2% 정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장 후반에 나스닥이 밀려내리면서 딱 그만큼 추가적인 하락을 하면서 마이너스 4% 조금 넘는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장 막판에 나스닥이 전부 다 흘러내렸다곤 해도 어쨌든 대부분의 빅테크 기업들이 상승을 한 오늘 테슬라가 혼자만 하락을 한 이유가 뭘까요? 제가 나름대로 이유를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미리 말씀드릴 건 모든 이유란 건 결국 다 끼워 맞추기입니다. 하락한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증거들을 어떻게든 끌어모아서 끼워 맞추기를 하는 건데 그래도 끼워 맞추기라도 해서 이유를 알고 싶은 게 사람 심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끼워 맞추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번에 열린 폭스바겐의 파워데이에 의한 영향이 아닐까 하는 점입니다. 이 파워데이는 테슬라의 배터리데이와 비슷한 그런 폭스바겐의 향후 전기차 사업에 대한 비전을 얘기하는 이벤트였는데요. 이 이벤트가 있은 후 폭스바겐의 주가는 오늘 무려 10%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도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주가가 계속 상승을 했었고 최근 단 한 달 동안 주가가 무려 50%나 상승을 한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이 파워데이에서 그렇게 실제적으로 중요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우선은 배터리 비용을 줄여서 모두가 다 아는 프라이스 페리티, 그러니까 배터리의 가격을 실제 운영 비용상 내연기관차보다도 더 싸게 줄임으로써 전기차가 궁극적으로 내연기관차보다 더 싸지게 되는 거죠. 이거를 이룰 것이란 얘기, 그리고 향후 전기차 시장에서 선두를 차지하겠다는 포부, 이런 거를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기존에도 전기차 사업을 하는 어떤 회사든지 다 얘기를 했던 거고요. 오늘 있었던 행사에서도 뭔가 새로운 걸 보여줬다기보다는 그냥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는 그냥 포부를, 멋진 꿈을 얘기한 것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시장은 뭔가 새로운 것이 나오는 거를 더 반기죠. 그래서 원래 1위인 테슬라가 무언가를 하겠다고 발표를 하는 것보다 2위나 3위인 기업이 무언가를 하겠다고 발표를 하는 게 훨씬 큰 호재로 작용합니다. 어쨌든 이 영향이 꽤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 폭스바겐의 영향 때문인지 다른 자동차 회사의 주가가 대부분 다 오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거는 내연기관차 업체든 전기차 업체든 상관없이 상대적으로 다 피해를 받은 것으로 보고, 또 이렇게 해서 전기차 섹터 전체의 성적이 안 좋았던 것도 오늘 테슬라의 하락에 한몫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어떤 기업도 자기가 속한 섹터 전체의 분위기가 안 좋을 때는 그 하락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식은 자기가 속한 섹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펀드 등에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섹터 지수 전체가 내려가면 그 펀드들에서 매도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방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섹터 전체적으로 안 좋았던 게 두 번째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강력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 세 번째, 테슬라 인도량 예측의 대가인 트로이 테슬라이크가 오늘 1분기 그리고 2021년에 실적 전망치를 수정했는데요. 이게 하향됐습니다. 우선 1분기의 경우에는 기존 17만 7천 대에서 17만 2천 대로 상당히 하향이 됐고, 2021년 전체 성적도 85만 1000대에서 83만 1000대로 2만 대가량 하향이 됐습니다. 참고로 시장의 예측치는 1분기 17만 대, 2021년 전체 83만 1000대로 시장 컨센서스 범위 내로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사실 실질적으로 이게 가장 큰 영향을 주지 않았나 생각도 해보고요. 이유는 당연히 다른 모든 회사가 감산을 발표했던 반도체 수급 문제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반도체 수급 문제는 올해 안에 종결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수요 저하가 아닌
외부적인 요인, 반도체 수급 부족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로 인한 판매량의 약간의 감소는 저는 장기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시장이 예측하고 있는 시장 컨센서스의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모두가 알고 있는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죠. 이미 가격에 대부분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보고 이게 추가적으로 가격 하락을 일으킬 것이라는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는 가장 단순한 이유인데요. 바로 저항선에 의한 매물 압력입니다. 어제 테슬라가 $700를 간신히 넘긴 했지만 사실 여전히 저항선에 걸쳐 있는 정도였고 저항선을 돌파하지는 못했다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그 저항선에 걸쳐 있던 테슬라의 주가가 오늘 강한 매도 압력을 받으면서 밀려 내려가면서 튕겨져 나간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원래 저항선 근처에서는 그 부분을 뚫지 못하면은 어느 정도 가격이 튕겨져 나가는 현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도 물량이 집중적으로 나오니까요. 그래서 그 영향이 네 번째 이유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오늘 하루 하락했다고 해서 이게 이제부터는 더블딥, 이중 바닥을 찍으러 가느냐 그런 걸 얘기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 외에도 몇몇 부가적인 이유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있었던 테슬라 차량과 트럭의 사고를 NHTSA에서 조사를 할 것이다 라는 뉴스도 있었는데 뭐 자동차 회사가 사고가 나고 그거를 조사받는 일은 뭐 비일비재한 일이기 때문에 이게 하락의 이유는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테슬라의 자동차 사업부 총괄 책임자인 제롬이 헤비트럭 사업 부문의 책임자로 이동을 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걸 이제 강등이라고도 보죠. 왜냐하면 총 책임자에서 어떤 한 분야의 책임자로 이동을 한 것이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뭐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정말로 강등이고 또 하나는 현재 발매를 앞두고 있는 세미트럭에 그만큼 더 집중을 하겠다는 의도로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쪽이 되었던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그렇게 악재라고 생각은 들지 않고요. 이 인사 이동으로 인해 테슬라의 주가가 하락을 했을 것으로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제가 말한 이 모든 이유가 다 조금씩 0.5%씩 1%씩 영향을 줘서 그 모든 게 최종적으로 테슬라의 오늘 주가를 4% 넘게 하락시켰을 수도 있습니다. 뭐 어찌 되었던 결국 시장 심리에 의해서 하락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중 어떤 것도 테슬라의 장기적인 펀더멘털을 훼손시키는 이유는 없습니다. 올해 판매량 증가치가 70%에서 66%가 된 게 유일하게 문제시 삼을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거 역시 테슬라가 아닌 외부 요인인 반도체 때문에 생긴 일이고 결정적으로 이거는 올해 안에 해결될 문제라 장기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소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장기적인 테슬라의 비전이 약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장기적인 펀더멘털의 변화가 없으니까 당연히 저는 한 주도 팔지 않습니다. 주식이란 건 하다 보면 이런저런 호재도 생기고 악재도 생기고 그러면서 가끔은 예상치 못한 상승도 하고 또 가끔은 납득할 수 없는 하락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장기 투자는 그 모든 것을 견뎌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호재가 생겨서 주가가 급등한다고 차익 실현하겠다고 팔고 악재가 생겨서 주가가 급락한다고 무서워서 팔고 이러면은 절대로 장기 투자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장기 투자자는 오로지 기업의 미래의 비전과 기업 가치만을 보면서 투자를 하는 사람입니다. 기업의 미래 가치에 변함이 없다면 주식을 팔아야 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